안녕하세요. 스타디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연령 구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TV에서 뉴스 진행자가 어떤 여성과 직접 대화를 하는데 그 여성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지금 청소 일을 하는 66세 노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다급히 말하기를 아직 젊으신데 노인 아니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두 분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명문대에서 65세의 대학 교수에서 정년퇴직한 어떤 분이 나이 90이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았으면 정년퇴직하고 멍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후 제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 기준 연령이 65세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 이런 건강보험 대상 기준도 또한 65세입니다. 이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60세이고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65세입니다. 이런 제도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하해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수혜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을 기준 삼은 것입니다. 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제정된 1889년 당시 독일인 평균 수명이 49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을 계속 적용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1.9세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몇 살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노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평균 71.7세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7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전체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기준 법정 전년 나이는 60세이고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나이도 60세부터입니다. 한국통계연감에서는 연령별 인구수를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등 3단계로 분류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노년 부양비나 노령화 지수 수치를 계산할 때 고령자 나이를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2월에 대법원은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여기서 가동연한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하는데 이것을 60세가 아니라 65세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변경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은 16.1%나 됩니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로 뛰어오르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고령자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노인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손을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100세 시대에 맞는 연령 구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65세 기준을 한 것은 이미 우리 옷에 맞지 않는 연령 구분이고 우리는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는데 여기에 맞는 연령 구분을 인지해야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구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요.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발표가 있습니다.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연령 구분에 따르면 0에서 17세를 미성년자, 18에서 65세를 청년, 66세에서 79세를 중년, 10에서 99세를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이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인생 설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에 뒤떨어진 연령 체계로 인해서 60대에 벌써 노인으로 스스로 분류해서 기나긴 여생을 낭비하는 젊은 노인들이 너무 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개인으로 봐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장 인근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촌 형의 경우 컴퓨터를 배운다, 등산을 다닌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낫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가보면 60세 정도 된 70세도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30년의 기나긴 세월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구분해서 늙은이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두 번 들리던 돈 많은 빌딩 주인인 90대 노인이 독백을 하는 것을 나는 자주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죽지도 않아. 이처럼 지겹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전직 교감 출신이면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만나는 모임에 옛날에 정년퇴직한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점심값을 항상 낸다는 그런 말을 하고 행복해하는 운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기업을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빌딩 경비원이나 빌딩 청소부를 마다하지 않고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놀기 싫기 때문이고 수녀 원장으로 정년퇴직한 어떤 수녀분이 자기가 재임하던 수녀 경비실에서 즐겁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에 옷 이발소를 창업하신 분은 공기업을 정년퇴직하고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10개 이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발소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노인이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노인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